네, 연이은 핵위협과 인권 탄압으로 북한은 세계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통받는 수많은 북한 동포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북한의 토지 개량과 농법 전수 등으로 북한 주민들을 향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 이사장 김성희 장로님과 사무총장 문성길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정권이 바뀌고 나서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제안 등의 그야말로 이 북한과의 어떤 교류를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섬기고 계신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 또한 이 북한을 향한 인도주의적 이런 지원을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립 이념과 목적부터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에 길 잃은 어린 한 마리 양을 우리가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소중하니까 우리가 다 살리고 구하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크게는 우리 민족들이 지금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우리 동포들이 정말 그 삶의 통일을 통해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자 하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북 지원은 좀 오랜 기간 끊어져 왔던 게 사실인데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과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단체는 작지만 꿈은 야무집니다. 말하자면은 정말 우리가 암만 사회적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북한의 땅을 살리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또 나무를 살리고 또 식량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 러시아나 중국에서 그 농업 개량 농법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이제 자연스럽게 북한 땅에 들어가 가지고 북한의 그 땅을 옥토로 만들고 또 나무 심기를 하고 하는 운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걸 또 지원하기 위해서 충남의 보령과 옥성 이런 홍성 이런 지역에다가 우리가 좀 그런 시범 농장도 운영을 해봤고요. 또 그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또 지부도 만들면서 우리가 좀 더 개량 농법을 북한에 전수해주자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김성희 장로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북한의 농법을 전수하는 사역, 그러니까 이 농업 선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 선교, 이 농업 활성화에 좀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오래전부터 그 뉴스를 듣고 또 소식 접하고 있었던 그런 사안이지만은 1994년도 7월달에 김일성이가 사망하고 난 뒤에 1997년도까지 약 3년 동안 고난의 행군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 북한 주민들이 3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굶어서 죽거나 혹은 병으로 또 영양실조로 죽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야, 우리 주임도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참 귀하다고 그랬는데 저 굶어 죽은 저 백성들을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아니냐. 한 생명이라도 구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이제 공동체 사역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농토 개량이랑 농법 전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고 계신 건데 그런 선교가 극동 농업 선교라고 불리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의 진행 과정과 내용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좀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저희들이 생명회복 미생물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이 유기농법은 우리 선교사님이 옛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부터 농촌 새마을운동 그 농업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이제 23년 전에 사할린으로 먼저 파송이 돼서 그쪽 지역의 러시아인들, 고려인들을 먼저 농업 지도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한 것이 이제 처음 러시아에 들어가서 농업을 해오다가 1997년도 끝나고 이제 2009년도에
러시아로부터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되면서 저희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우리 승사님, 우리 민족이 중요하지 않냐? 우리 형제 자매가 중요하다. 북한부터 먼저 살리자 해서 이제 들어가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이 농업 선교뿐만 아니라 기도 외에도 비전 트립도 다양한 사역을 또 예.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북한 땅을 살리려면은 저희들의 그 정성도 중요하지만은 예.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 DMZ 가까이 있는 그 파주 고향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회를 갖는다든지 또는 서울의 그 영락교회에서 예, 예. 초교파적으로 목사님, 장로님들 다 모여서 지금 매달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또 한민족으로 우리가 품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네. 특별히 올해가 러시아 동포 강제 이주 80주년이 되긴 예. 했는데 이 강제 이주 80주년이 갖는 근현대사적 의미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뭐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는 8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강제로 일정 시대에 그 연해주 지방에 가서 살게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 1, 20년 살만 하니까는 37년에 또 강제 이주 당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브라디보스토크 역전에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 갖다 열차에 태워서 가니까 근데 그때가 10월 달이에요. 예, 그 만주 이쪽 연해주 지역에 10월 달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거기서 화물차간에 실려가지고 한 달여 가서 내린 곳이 중앙아시아, 근데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그 지역이죠. 내리니까 정말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예.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이건 잊혀졌는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우리를 상당히 환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옷도 주고 음악도 줘주고 식량도 줘서 거기서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또 한 60년이 흐르니까는 이제 또 살만하게 또 정착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고려인들 물러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푸대접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더구나 또 결정적인 거는 그 언어를 그 당시에는 그 소비에트 연방이니까 러시아가 공용어였는데 그것이 이제는 카자흐스탄어, 또 우즈베키스탄어로 바뀌니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모르잖아요, 고려인들이. 예. 그러니까 공직에서 다 쫓겨나고. 그래서 또 다시 새 삼투를 찾아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고향이 연해주로 알고 있어요. 왜냐 자기 부모님들이 연해주에서 떠난 얘기를 하고 연해주에 살던 이야기를 하니까는 연해주로 오십니다. 근데 오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해요. 그러니까 오다가는 또 중간에 제가 가서 본 것도 그 몽골 위쪽에 투바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오다가 중간에 또 정착을 하기도 하고 또 끝까지 와서 연해주에 돌아오는 우리 동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광야에서 80년간 헤매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은 정말 그러한 역사적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처럼 뭐 그런 역사적 아픔을 저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예.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에서도 예. 이 러시아 동포들을 위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어떤 사역입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쪽 그 중앙아시아 쪽에는 그 이슬람 문화권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교 활동 정말 많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가 후원을 해드리고 기도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연해주에 살고 있는 그 잔류된 우리 동포들이 한 4만 명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한 여러 가지 선교 활동도 해야 되지만 특히 강조해야 될 거는 지금 북한 노동자들이 3만여 명 이상 나와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들에게 정말 농업 기술을 전수해 줘가지고 다시 북한 땅에 가가지고 북한의 땅을 옥토로 만들고 또 거기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줄 수 있는 구루토기 운동도 시작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성희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가 뭐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극동지역 선교에도 좀 앞장서 오고 있는데 문 장로님께서 극동 선교의 성과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해주로 아까 선교사의 연해주로 넘어간 것이 지금부터 8년 전에 됐습니다. 예. 사할린에서 정착이 완료되고 다시 연해주로 넘어가서 극동 선교센터 훈련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복지법인을 그 연해주 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연해주란 인구가 우리 보면 한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넓은 땅, 우리 한반도의 1.6배 정도 되는 땅에 200만 명밖에 안 되죠. 거기에 이제 하루라는 지역에 저희 극동성에서부터 훈련 정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의 패턴이거든. 그러니까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처럼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차가 없으면 늘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학교가 많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서 잘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극동선교센터 훈련원에서 또 그 속에 산믿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로부터 그 주민들 또 교회 봉고 트럭 가지고 어린이들을 다 교회로 불러들여서 교육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먹을 양식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하도록 하니까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나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아해요. 저도 가서 작년 5월달에 가서 보고 뭐 건민도 가서 봤는데 뭐 믿음 생활 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교회에서 와서 밥 한 끼 얻어 먹는 거를 참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심어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12,000평 땅이 있습니다. 그게 농장, 실습 농장을 만들어서 각종 농작물, 그 생명해본 미생물 유기농이라는 농작물을 지어서 거기서 소출되는 거를 그 주민들에게 다 나누어서 먹도록 이런 사역을 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 한국의 선교사님들 굉장히 우려로 받들고 뭐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참 뿌듯하구나 그런 그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극동 선교의 성과와 영향력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통일복지연구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통일복지연구소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통일복지연구소의 역할, 또 중요성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통일을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바람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통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적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고 중요한 건 삶의 통일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삶의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남쪽 사람은 남쪽 사람끼리 또 북쪽에 사는 사람 북쪽 사람이 또 그 마음에 상처가 있죠. 또 이 탈북한 분들도 다 상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연구소에서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문화 치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남쪽 사람들 또 북쪽에서 내려온 분들 또 그다음에 또 외국에 계신 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갖죠.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작은 걸로 하나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그 문화 치유로 해가지고 소책자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만든 게 우리는 엄청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뭘까? 이런 것도 서로 얘기도 나누고요. 그다음에 레미제라블 같은 것 누가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인가? 그들인가 우리인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또 어머니 해서 각자가 바라보는 어머니의 상 어머니가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전부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치유하는 사회가 되자. 정말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지금 보면은 참 삭막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치유해서 통일을 정말 제대로 마음으로 준비하자.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통일에 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이 통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고 좀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나이 든 세대는 겪었잖아요. 그 6.25 전쟁도 받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삶도 직접 목격했지만은 젊은 세대들은 보질 않았죠. 그렇죠. 경험이 없죠. 뭐 우리 아는 것처럼 seeing is believing.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뭐 이런 건데 사람이
보지 않는 것도 믿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해줄 책임이 기성세대에게 있다. 네. 젊은이들만 야단치면 안 된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또 장로님 통일 세대 양성을 위해서 한국교회 차원에서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우리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여주는 운동에서 비전 출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관광대학에도 있는데 관광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 영어로 사이트싱, 좋은 경치 보고 스트레스 푸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걸 뛰어넘어서 관광, 빛을 본다는 거죠. 빛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자 그 국지광, 다른 나라의 빛을 본다는 말에서 나와서 관광이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빛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삶의 진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진리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갖다가 좀 더 좋은 진리로 우리가 바꿔줄 수 없겠는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성지순례의 의미가 있고 그런다고 봐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많이 이런 중앙아시아도 가서 보이게 하고 연해주도 가게 하고 또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질문씩 정도 드리고 제가 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의 분명 계획과 비전, 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네, 문장로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가 하는 사역은 물론 북한 농업 선교입니다. 북한 주민들 살리는 그 선교입니다만은 결국 통일을 위한 겁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예. 꿈이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농업 선교도 중요하고 또 이 땅에 내려와 있는 탈북민들이 지금 3만 명이 넘습니다. 그 3만 명들을 어떻게 하면 안정 정착시켜서 그 사람들을 통일 일꾼으로 양성을 시켜서 이제 통일이 되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돌아가서 우리 한국의 이 잘 삶을 보여줌으로 또 북한 주민들에게 내가 한국에 가서 이런 참 당당하고 떳떳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입으로 전달해 줌으로 그 사람들이 빨리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혀 몰랐는데 예. 참 들어보니까 그런 나라도 있구나. 지금 탈북민 이야기 들어보면은 남조선 말은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별 들어보질 못하니까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그래요. 막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탈북민도 지원해주고 농업도 지원해주고 또 이제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전 트립을 통해서 예. 우리도 연해주의 그 땅, 성조의 땅이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그 고구려 주몽이 제일 먼저 밟았던 땅, 거기에 또 독립투사들이 활동했던 그 지역들 우리가 가서 직접 그 발자취를 더듬어 밟아보고 눈으로 봄으로 빨리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오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야말로 복음으로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민족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까요? 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CTS 방송이 앞장서 가지고 네. 우리 연해주 한번 갔으면 꼭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많이 보여줘야 되겠죠. 네. 예. 저는 통일을 많은 국민이 원하고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데 통일의 답은 탈북자들에게 있다고 봐요. 그들이 거기서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일 박사입니다, 그 사람들. 근데 왜 우리들이 그분들에게 여쭤보지 않는가가 문제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쪽에 내려와서 자유시장을 배워라, 남한 생활을 배워라, 배우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탈북자들을 만나고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우리가 듣고 배워서 선생님 같이 모시는 운동을 좀 하자. 나는 그래서 그분을 다 통일 박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민족이 한 동포로 뭉쳐지기 위해서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평신도 운동에 참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말 찾아가서 선교하는 그러니까 미셔너리 처치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미셔널 처치, 평신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 이사장 김성희 장로님 그리고 사무총장 문성길 장로님 모시고 극동선교의 현황 또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 자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